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아이가 현명해지는 집 아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똑똑한이 언니 한의사 주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현희 언니입니다. 오늘은 한방육아 꿀팁 시리즈 마지막이죠. 만 13세에서 18세까지,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청소년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전과는 관심사가 좀 달라지는데요. 건강보다는 미용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네, 아무래도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서 외모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얼굴에 많이 나는 여드름, 이런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그 다음은 다이어트. TV나 유튜브에서 워낙 멋있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름에 대한 니즈가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뼈마름이란 단어가 네. 유행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이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것에 대해서 동경하고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걸 벌써부터 시작하고 살이 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 높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무작정 마른 것은 안 좋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케이스는 바로 공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장장 12년간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수능과 입시죠. 그쵸. 특히 곧 수능이 다가오면서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시험이 다가오면서 오는 불안감에 부모님과 이렇게 한의원에 많이들 내원을 해주시는데요.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마지막까지 힘내서 쭉 달릴 수 있도록 이 체력을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에 많이 고민이 되는 여드름과 다이어트, 그리고 공부 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여드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청소년 여드름은 일단 호르몬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네. 사춘기도 겪고 2차 성징도 발현하면서 이 성호르몬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이 피지선을 자극을 하면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고 이 피지들이 모공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서 여드름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지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드름이 나는 부위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부위에 여드름이 나게 되죠. 네, 성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여드름은 상열감을 굉장히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상열감이라는 것은 얼굴이나 상체 쪽으로 열이 몰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열독과 습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독은 색이 아주 빨갛게 올라오고 열과 통증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습열은 얼굴에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기름이 아주 많이 끼고 여드름이 그와 동시에 같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약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황금과 연교가 있습니다. 이 약재들은 청열조습, 사화해독이라는 이 효능이 있는데요. 이 열독과 습열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청열조습은 열을 식혀주고 습기를 말린다는 뜻이고 사화해독은 이 극심한 열로 인해 이 뭉친 것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약재들은 진정,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트러블 피부 치료에 많이 사용돼요. 특히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도 좋은 것은 황금의 이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드름균이라고 불리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균이 있는데 아예 피지를 먹이로 먹고 살기 때문에 모공 속에 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거를 주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황금의 뛰어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이런 여드름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쓰는 약재는 연교인데요. 연교는 개나리의 열매로
열감이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데 효능이 탁월합니다. 네, 이 연교가 한방에서 소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저희 똑똑하니 언니 채널에 여드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봐주세요. 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청소년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몸을 축내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먹지 않고 굶어서 살을 빼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적절한 활동량 관리가 필수인데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더 크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신체적, 생리적 발육이 진행 중인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충분한 에너지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섭취량을 줄여서 살을 빼기보다는 반대로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서 빼야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굶어서 살을 빼는 것,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서 살을 빼는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너지나 이런 영양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또 두 번째로 문제는 이런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게 되면은 몸에서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근육을 빼다가 그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너지 대사량, 기초 대사량 자체가 점점 떨어지면서 몸이 점점 건강하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요요 현상이에요. 네, 다이어트에서 가장 무섭다는 게 이 요요 현상이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이것을 넘어서서 섭취하는 거는 다 몸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섭취하는 양마다 더 많이 살이 찌게 되니까 그거에 반해서 또 더 많이 섭취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건강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건 정말 쉬워요.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하루 표준 공장량을 넘지 않으면서 이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잡힌 식사를 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만 들으면 엄청 간단하게 들리는데 이게 현생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학원이나 학교를 엄청 많이 다니면서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활동량까지 챙기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런 보조제들은 간독성이 심하다고 보고되기도 했고 또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다 보니까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 울렁거림, 또 심하게는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 질병을 볼 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좋게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소화 기능 및 배변 상태는 어떤지, 또 수면 상태나 스트레스 정도, 평소 식습관, 운동 습관은 어떤지 이 1대1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신체 상태를 먼저 파악하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체력과 면역력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건강까지 생길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공부 체력인데요. 정확하게 공부 체력을 길러준다는 것이 뭘까요? 네. 예전부터 내려오던 말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엉덩이가 무겁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엉덩이가 신체 부위 엉덩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오래 앉아서 집중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오래 앉아 있을 만한 체력과 또 집중력 자체가 잘 확보가 돼야겠죠.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쉬운 예로 아이가 비염이 심해요. 그럼 코가 막히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두통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럼 공부 체력은 어떻게 길러줘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질환이 있다면 그것부터 직접적으로 치료해주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고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체력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건 공진단 경옥고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슷한 이름으로 판매되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분석해보면 정작 중요한 약재 성분은 굉장히 거의 함량이 정말 미미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똑같이 한약재로 통용이 되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문 한의약품과 식품으로 유통되는 식용한약재입니다.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전문 한의약품 한약재만이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 농약검사라든지 중국속 검사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서 안전하다고 공인받은 높은 품질의 약재입니다. 맞아요. 단순히 먹는 식품이 아닌 건강이나 치료를 위한 약이 필요하신 거라면 꼭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공부 체력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공진단과 경옥고는 예전부터 황제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왕족이라든지 고위 관료들이 복용했던 보약입니다. 그만큼 최고급 약재들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최고급 약재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약재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이 사양인데요. 네. 이 사양이 뭐였냐면 노루 중에서도 사양노루라는 종의 생식기 근처 사양낭이라는 곳에서 추출한 약재입니다. 이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는 약재인데 막힌 곳을 뚫는데 이 사양만한 효능을 가진 약재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그냥 코를 막 뚫고 지나가는 찡한 느낌이 들죠. 네. 그만큼 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경옥고는 인삼, 생지황, 복령, 꿀이라는 4가지 재료가 들어간 보약인데요. 인삼은 굉장히 따뜻한 성질을 가졌고 또 생지황은 굉장히 차가운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따뜻하고 차가운 성질에 같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삼이 기운을 북돋고 이 생지황은 혈을 보충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경옥고를 시중에서 파는 홍삼과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홍삼은 식품이고 경옥고는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약입니다. 맞아요. 저도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홍삼을 원래부터 먹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두통이라든지 눈이 이렇게 빠질 것 같다 이런 안구 불편감이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홍삼의 효과는 기력 증진이 맞습니다. 신진대사를 높여서 기운을 북돋아주죠. 하지만 이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심장의 열을 만들어서 심장 두근거림, 눈 피로, 불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한쪽으로만 너무 신체를 과흥분시켜서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이렇게 원래부터 심장에 열이 많고 몸에 이렇게 열이 흥분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먹게 되면은 먹자마자 진짜 엄청 불편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좋은 약재라고 하더라도 사양이나 녹용 이런 인삼 같은 약재를 단독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질과 관련해서 다양한 약재를 적절히 배합을 해야지 약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기는 부작용을 예방을 하고요. 아이의 몸에 맞는 가장 적절한 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한약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위 영상을 봐주세요. 청소년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령별 한방 육아 정보 시리즈는 끝이 났는데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챙겨줘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